관심 있게 눈여겨본다면 곳곳에 참 훌륭한 문화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문화 소식도 아마 그중의 하나가 될 텐데요. 아시아프 청년작가 미술축제 박예명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 미술인 축제 아시아프가 10번째 해를 맞아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아시아프는 지난 2008년 구 서울역사에서 시작된 전시로 지금까지 9번에 걸쳐 약 6천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31만여 명이 관람, 6천여 점의 작품이 판매되는 성과를 거두며 대학생과 청년 작가들이 주인공이 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아트 페어로 성장했습니다. 아시아 대학생 청년 작가 미술 축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청년 작가들의 미술 축제, 그리고 미술계로 이제 데뷔를 하는 등용문 역할을 해오고 있는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7 아시아프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10회를 맞아 참가 자격을 기존의 30세 이하에서 35세 이하로 조정하며 더 많은 작가들이 참여,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 15개 나라 총 600여 명의 젊은 작가들이 자신들의 기량과 예술 정신을 펼치고 있습니다. 젊은 미술인들의 축제답게 아시아프에서는 진취적이면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작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시대적, 사회적 맥락과 상황이 반영되거나 그 안에서 개개인이 느끼는 불안, 내적 욕망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어떤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젊은 작가들이다 보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작업 주제가 기성 작가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삶을 투영하는, 그리고 치열한 고민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꼭 그런 고민과 별개로 이제 좀 요새 학생들 청년 작가들이 좋아하는 주제들, 예를 들면은 이제 동물에 관한 그런 그림이라든가 이런 쪽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아프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미술 시장의 현실 속에서 청년 작가들이 마음껏 실험 정신을 펼치고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각 그림의 작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관람객들을 위해 포트폴리오들을 비치해 놓은 작가의 방, 작가가 직접 도슨트가 되어 작품을 설명해주는 아티스트 도슨트 투어, 이 밖에도 아시아프 전시장 구역마다 마련된 4곳의 스탬프존에서 스탬프를 찍은 관람객에게 선물을 주는 참여 이벤트도 재미를 더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를 통해 큐레이터와 아트 딜러의 역할을 배우는 인턴십 형태의 학생 아트 매니저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관람을 돕고 있으니까요. 젊은이들과 함께 꿈꾸고 만들고 누리는 경험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프 전시회 재밌고 청년 작가님들의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전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시아 대학생 청년 작가 미술축제 2017 아시아프는 오는 20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로 10번째나 되는 축제인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아마 저처럼 처음 접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장을 직접 취재한 박예명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시아프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올해 미술계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아시아프 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아시아프에 참가한 작가들에 대한 좋은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시아프는 국내 무대뿐 아니라 또 해외로 진출하는 좋은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전에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일이 아주 좋은 디딤돌이 된 것처럼 10년 전에 창작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행동 아트리인데요. 최근 기독교 전용 극장을 개관했다고 합니다. 제가 문화행동 아트리의 대표 김관영 목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김관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객석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특이하네요. 네, 먼저 우리 카메라 한번 보시고 C채널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채널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빌겠습니다. 문화선교로 복음을 전한다. 네. 이 문화행동 아트리가 어떤 단체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저희가 그 이름을 받을 때 네. 이사야서 60장 21절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제 너희들은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내가 만든 작품이고 나의 나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작품인데 네. 또 이제 사실은 틀이라고 나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적 개념을 좀 갖잖아요. 그래서 네. 이 예술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네. 좀 교육적인 단체가 되자.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를 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네. 부흥되는 일에 저희가 좀 쓰임받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국교회가 전도가 필요한데 네. 사실 교회로 가자면 사람들이 안 가니까 대학로에 뮤지컬 보러 가자 이러면 사람들이 공연을 너무 통해서. 기쁘게 따라 나서잖아요. 네. 그럴 때 이 2시간 동안 이 공연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공연 끝나고 차 마시면서 공연이 어땠어? 하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공연 얘기하다 이야기 보면 되고. 예수님 얘기하는 그렇죠. 것이고 십자가 얘기하게 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든다는 네. 의미에서 이제 111 프로젝트라는 걸 프로젝트. 했어요. 그래서 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라는 네. 슬로건으로 저희가 매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10하루만 집중해서 그 창작 뮤지컬 프로젝트를 한 것이죠. 그렇게 10년을 약속을 했고요. 네. 그래서 2006년 11월 1일 날 뮤지컬 루카스가 첫 공연을 올렸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2015년 11월 11일 날 네.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막을 내림으로써 10년의 111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죠.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또 이렇게 인터뷰하는 곳 네. 작은 극장 광야라는 이름의 곳이에요. 예. 어떤 의미에서 이곳을 좀 마련을 하셨는지 네. 궁금한데요. 사실은 어쨌든 기독교 공연이 네. 또 이런 창작 뮤지컬이나 복음을 담은 이런 컨텐츠들이 네. 계속 공연을 안정감 있게 하려면 네. 사실은 극장이 필요하고요. 또 제가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선교 단체로 기획사로도 출발했지만 네. 또 대학로 연극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배를 시작했었거든요. 대학로 기다리는 예배라는 네. 이름으로. 근데 이제 그 예배 처소를 이제 대학로의 소극장들을 저희가 네. 그냥 허락되어지는 장소들로 그대로.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그 예배가 10년이 되면서 이제 작년 1월에 교회로 전환이 됐어요. 너무 의미 있는 네. 교회로 전환이 되면서 저는 이제 선교단체 대표니까 제가 담임 목사 될 수는 없어서 네. 이제 다른 아주 귀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셨고 그런저런 일들이 다 이렇게 겹치면서 제 안에 대학로의 극장을 주님이 주시려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극장을 만나게 하셨고 네. 만나보니 대학로에서 이런 국가가 짓거나 대기업이 짓지 않은 사설극장 중에서는 위치적으로나 또 극장에 들어오는 입구나 모든 면에서 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확신을 하고 네. 기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이 극장을 얻게 되었고요. 네. 네. 그런 좀 말씀의 빛이 네. 가득한 극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고 네. 저희가 작은 극장 광야를 개관하게 됐습니다. 그 문화사역을 참 오래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참 지켜보시면 요즘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네. 그런 거 지켜보시면서 가장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정말 그 문화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네. 모든 사역이 사실 마찬가지지만 네. 이 분야의 사역은 특별히 죽음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 자아가 죽고 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이 되지 못하면 이 분야의 사역은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네. 그래서
이 문화사역에 뛰어든 귀한 우리 후배들이 먼저는 저는 작품을 만들고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네.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 앞에 서는 일이 필요하다. 네. 한국 교회들이 조금 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기도해 주시고 좀 함께 정말 해외 선교사 지원하듯이 네.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면서 함께 좀 밀어주시면 네. 이 사역이 더 아름답게 이제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 해외 선교사로도 파송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열방에서도 지금은 이런 문화 선교사를 많이 요청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열방으로 이 문화예술 선교사들이 쓰임 받는 그런 네. 날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오늘 정말 다양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또 깊은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뭐 아까 잠깐도 말씀하셨지만 네. 또 그래도 앞으로의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네.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이제 문화행동 아트리의 최종 고울은 네. 사실은 이 문화예술계 종사하는 분들 또 특별히 이제 공연 예술인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전 열방의 선교사로 그리고 네. 또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사역자들로 네.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저희 단체의 최종적 고울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교를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네. 3학년 나이부터 대학교 3학년 정도까지 한 7년제의 문화예술 선교사 전문 학교를 네. 이제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강원도 문막에 네. 저희가 9월에 일단은 이제 이사를 들어가고 네. 원주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곳에 저희가 들어가서 네. 그 학교를 준비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함께 저희 공동체 거기 살면서 네. 아마도 내년이면 그 학교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작은 극장 광야는 광야대로 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네. 옆에 동승교회도 있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연동교회도 있고 이렇게 네. 일종의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 극장 벨트거든요. 여기가 그러네요. 크리스찬 극장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일종의 라인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일종의 크리스찬 공연 페스티벌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열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내년에 저희가 이제 네. 기도하고 있고요. 네. 문화행동 아트리의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또 이 작은 극장 광야를 통해서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될 수 있기를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또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0년간 네. 창작 뮤지컬을 10편이나 만들었다는 거 참 대단한 일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문화행동 아트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요. 이제 또 기독교 전용 극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작은 극장 광야 모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종종 문화 활동을 할 때가 있는데요. 네. 이번 보신 것처럼 좋은 기독교 문학의 공연을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예만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에 이은 허운석 선교사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됐습니다. 저자 허운석 선교사는 아마존에서 22년을 사역하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인디오들을 사랑했지만 폐암으로 투병하다 지난 2013년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 4년간의 일기와 말기암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마지막 설교들을 크게 4부에 걸쳐 교차로 편집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고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책에서 만나보시죠.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은 70시간, 반면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은 70분인데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70분을 위해 말씀이라는 절대 가치에 목숨을 건 군산 드림교회의 교회학교 부흥 보고서입니다. 저자 임만호 목사는 군산이라는 지방 소도시 100명밖에 없던 교회 학교를 1600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과정을 크게 5부에 걸쳐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위기, 특히 교회 학교의 위기를 말하는 이 시대, 다음 세대 사역의 해답을 이 책을 통해 만나보시죠.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 예언자적 성찰의 목소리를 내온 신학자 박영돈 교수가 정치, 사회, 문화, 교회, 그리고 일상 등 우리 시대의 아픈 자화상을 신학자의 지성으로 파헤칩니다.
특히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교회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의 본질을 붙잡고 묵묵히 사역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페이스북을 통해 폭발적인 공감을 얻은 글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엮어 공감과 웃음, 감동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직장사역연구소 소장인 원용일 목사가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소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자 원용일 목사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곳, 즉 흩어진 교회에서 살아가게 되며 바로 이곳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비전, 프로의식, 리더 등 크게 5부로 나눠 흩어진 교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크리스천의 5가지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논리를 붙잡고 살고 있을까요? 세상의 방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